어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다음 주 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계속되는 김건희 여사 라인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 아닐까요? 어제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외부가 아니라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요청해서 대통령이 수용해서 이 변화 쇄신의 계기로 삼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송 국장님, 벌써부터 일부 보도에서는 다음 주 초에 있을 이제 그 윤한 두 분의 독대를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회의론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을 정도인데요. 의제 뭘로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까? 저는 회의론보다는 좀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때 같으면은 이 양쪽의 긴장 관계가 팽배한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윤산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런데도 독대를 취소한다는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독대를 그대로 예정대로 한다는 게 다시 어제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이번에 좀 매듭을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까지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독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독대를 하면 당연히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의료 대란 문제인데 네. 의료 대란보다는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가 아주 핵심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아무런 또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독대가 끝나면은 저는 사실상 완전히 갈림길로 이제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갈아쓴다고. 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공멸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어떤 그 대책이 나올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또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런 내용을 밝히면서 독대라는 표현 대신에 면담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독대면 이렇게 이제 대등한 입장이 되는 거죠. 네. 대등한 입장이고 보통 면담이라고 하면은 이제 건의를 받아들이고 네. 그 면담 자리에서 건의를 받아들이고 그 건의를 이제 수용할지 말지는 이 대통령의 뜻에 달린 것이죠.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은 아직은 수평 관계는 아니야. 이런 것을 지금 은연중에 내비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건의를 하지만 그 받아들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제 참모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것인데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참모들과 또 같은 생각인지 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독대 이런 여러 가지 도발적인 발언이 나오지만은 독대를 이제 강행을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또 이 뜻에 따라서 뭔가 결론이 나올 수도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 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김여사 라인 정리 등등 이 발언의 수위를 높이더니 이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한 대표의 이번 직격 발언, 박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작심 행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 국정 운영이라는 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책과 인사. 네. 그런데 이미 최근에 정책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것과 다름없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네. 확실히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윤 대통령과 다른 정책적 행보를 이미 보였고, 네. 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해라. 이거는 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지금 정면 충돌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정책과 인사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작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한동훈 대표의 김 여사 관련 발언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던 대통령실. 어제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반박에 나선 이유, 그리고 반박의 내용, 이것을 송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건희 여사 라인이 어디 있느냐? 라인은 그 대통령 라인밖에 없다. 네. 이거에서 명확한 입장이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이 있고 또 어떤 행정권이 있어야지 그 라인을 형성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선 라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나오는 반응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실체적 진실과는 관계없이 용산이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 라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네이밍을 무슨 라인 7인 뭐 이렇게 하지만은 네. 그 네이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뭐 파악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뭐 7인회 과거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7인회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7인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있었죠. 또 하필 또 이거 7인 모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 악의적인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갖다 붙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라인만 있다고 분명히 선을 끄는 것이고 특히 지금 상황은 이 한동훈 대표뿐이 아니고 명태균 씨 문제, 네. 그다음에 또 김대남 씨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용산 참모실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이 문제가 나중에 독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김여사 라인 정말 실체가 있는 걸까요? 친한계는 그 근거로 이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의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직책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지목을 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총선 끝나고 약간 느닷없이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국무총리 일부 언론에 새벽에 뭐 단독 보도 이렇게 날고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근거 없는 기사고 사실상 오보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일부 참모들은 그럼 이관섭 실장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같다. 그 얘기가 맞다. 또 이런 식으로 기자들에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했던 참모들은 버젓이 그대로 남아있다. 안타깝게도 정진석 비서실장의 비서 정치하지 말라는 군기잡 이는 좀 실패한 것 아니냐. 네, 최 소장님, 뭐 정진석 비서실장의 그 참모들에 대한 군기 잡기가 실패했다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그 이제 보도가 됐던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그 기용설 이것이 김건희 여사 라인에서 비롯됐다는 저러한 진단 맞는 겁니까? 아마 그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뭐 인사 내용 자체도 파격적이지만 더 놀라웠던 거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부정을 한 거거든요. 예. 앞에서도 신지호 전 의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앞에 관계자는 고위 관계자, 그렇죠. 뒤에 관계자는 이제 핵심 관계자, 뭐 여권 관계자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이거든요. 비서실장이면 대통령실 전체 총괄하는 역할인데 네. 비서실장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라는 얘기 자체가 그 자체가 되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신지호 전 의원의 그러니까 워딩이 그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네. 이 표현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뭔가를 다 맡고 있어요. 뭐 행정관, 비서관 등등을 다 맡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대통령 비서실장도 야 비서실장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는 이러이러한 얘기야. 이게 더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거 자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걸로 보여지는 거고 그런 점에서 누구를 찝어서 이제 뭐 7인회다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더 넓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취임하신 이후로 야, 저 왜 저러실까라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용산을 무리하게 이전한 거라든가 갑자기 홍범도 장군을 1943년에 돌아가신 분한테 갑자기 빨갱이를 몬다든가 아니면 대왕고래 얘기를 갑자기 하신다든가 등등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고 지금 최근에 뭐 명태균 논란, 김대남 논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야 이게 마치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뭔가 조언 들었다는 것처럼 오히려 이 사건 하나하나보다도 이 그동안 대통령실의 어떤 처신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처신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그러고도 남겠네 라는 의혹을 더 이렇게 키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오면서 친윤계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친윤계 좌장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공개 저격하면서 도곡동 7인회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그러자 또 한동훈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맞받아쳤는데요. 그 내용 살펴봅니다. 한 기자.
예, 어젯밤에 국민의힘이 공식 알림을 냈는데요. 이 한동훈 대표의 도곡동 7인회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이 허위 사실로 당대표를 음해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 이 당 지도부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생각보다 더 엄중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야권에서는 벌써 이 한남동 7인회, 이 도곡동 7인회를 비교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는 만큼 네. 일각에서는 아예 이 권 의원에 대한 좀 조치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강경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합니다. 이 도곡동 7인회라는 거는 한 대표가 이 대통령실의 김 여사 라인을 인적 쇄신해야 한다 이런 발언에 반박하면서 나온 건데요. 이 김 여사 라인, 한남동 라인 4인방, 7인방 이런 식으로 거론되니까 이 권 의원이 아예 한 대표 자택이 있는 이 도곡동을 언급하면서 참모진이 도곡동 7인회니까 오히려 여권의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실제 이 친윤계 내부에서는요, 한 대표의 발언, 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부글부글한다는 분위기인데요. 평소에 조용하던 이 권영세 의원도 좀 친한계 모임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박대출 의원도 박 전 대통령 이 탄핵을 언급하면서 분열하면 공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의원은 이 추가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 한 대표 도곡동 7인회 이런 발언은 좀 실체가 있어서 하는 발언은 아니라고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송국건 국장님, 송 국장님도 이제 젊었을 때부터 쭉 언론계에 계신 분이었는데 지금 우리 언론이 익명 보도가 너무 많다, 인셜 보도가 너무 많다, 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한남동 7인회, 뭐 김건희 여사 라인 7인방 그 7사람 이름 공개 좀 하면 안 됩니까? 왜 하필 7명이죠? 이게 4명을 하기 위해서예요. 네. 7명을 딱 맞추기도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그 한남동 7인회 해서 제가 명단을 쭉 세보니까는 7명 안 돼요. 예. 안 되고 그 억지로 맞추려면 이제 7명도 맞출 수 있고 10명도 맞출 수가 있는데 네. 7인회 이렇게 하는 것이 딱 그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서 딱 받아쓰기 좋은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7사람이 따로 모여서 뭐 이름도 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그런 모임이 절대 아니다 이런 그런 뜻이죠. 모임은 아닌 것이죠. 네. 과거에 뭐 십상시 해서도 그때 10명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과거에 이제 그 고전에서 십상시가 있으니까 십상시 10명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십상시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예. 지금 뭐 도곡동 7인회, 한남동 7인회 이것은 자해극입니다. 저는 양쪽에서 네. 친한, 친윤 양쪽에서 서로 자해를 한다고 봐요. 예. 이게 나중에 본인들에게 공통으로 돌아갈 그 엄청난 그 부담이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7인회라고 하는 것이 비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 공식 라인이 아니고 비선에서 국정농단을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7인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도 보면은 뭐 십상시 이야기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정윤회, 뭐 최세원 이거 전부 다 비선이라고 해서 그게 결국 탄핵의 빌미가 됐지 않습니까? 네. 탄핵을 그 폭발시킨 게 그 비선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뭐 여권 안에서 본인들이 서로 나눠가지고 뭐 7인회 이렇게 하는 것은 자해극이고 네. 이것을 이번에 독대에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정리할 게 아니라 실체를 밝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7인회로 지적된 분들 중에 몇 분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분은 그 KTV 그 방송기획관 출신인데 그분은 작년에 그 윤 대통령 부부가 미국 그 국빈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공군 1호기 타고 동행했습니다. 그분 그 공군 1호기에는 대통령실 직원이나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니면 탈 수 없습니다. 네.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로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이 김건희 여사의 그 숱한 일정을 동행했다는 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지적되고 있는 그 7인회 중에 또 행정관 출신은 지난 6월에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하고 나서도 직무 배제 40일 뒤에 겨우 밝혀진 다음에 직무 배제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용산 대통령실 기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기억 행정관이라고 표현되는 그분이군요. 예, 그분 네. 다 이미 그 한남동을 드나들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뭐 따로 뭐 보고하고 이랬다는 거 다 숱하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이런 것들 규정을 어기고 있고 그리고 기강을 흐트리고 있는 사람들 김건희 여사 라인이 아니라고 해도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뭔가 인사 배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적도 없이 그냥 뭐 독대를 해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자 저는 매우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이미 알려져 있는 그냥 의혹만이 아닌 그리고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밝혀야 된다, 조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저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야당에서는 그냥 이건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 익명 보도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익명 보도의 폐해가 뭐가 있냐면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조차도 의혹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점이 또 우리가 익명 보도를 가급적
피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습니다.